아직도 오버씨를 구독하지 않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많이 눌러주세요. 최근 스웨덴의 민간 연구기관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발표한 2020 국제무기거래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의 무기 수출 규모와 국제 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한국은 지난 5년 대비 무기 수출에 있어서 210% 성장을 이뤄냈고 2000년대 초반과 비교했을 때는 무려 649%의 폭발적인 수출 증가를 자랑하며 세계 20대 무기 수출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수출 9위, 수입 6위를 차지하여 방산 시장 규모 12위 일본보다도 큰 규모의 방위산업을 자랑하고 있는데, 현재 첨단 무기를 생산하는 한국의 방위산업체들이 오세아니아와 유럽 등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의 성장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한 예로 한화디펜스, 한국항공우주산업, LIG넥스원 등의 방산업체들은 자체 개발한 첨단 무기를 수출하며 해외 시장에서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데, 한화디펜스의 미래형 궤도 장갑차 레드백은 호주에 서식하는 붉은 등 독거미의 이름을 딴 5세대 보병 전투장갑차로 최근 독일을 꺾고 호주와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며, 나아가 K9 자주포 수출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방산업체들은 지난달 인도네시아에 T-50 훈련기 6대, 태국에 2대를 수출하여 글로벌 누적 수출량을 72대로 늘렸으며, 지난해부터 양산한 K2 전차 흑표의 수출도 본격화되어 현재 폴란드, 노르웨이, 터키 등을 넘어 인도로 알려져 기존 K1 전차보다 적은 인원으로 70km 이상의 속도와 4m 이상의 잠수를 자랑하는 무기로 인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5년간 한국의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는 영국이고, 그 뒤를 필리핀이 뒤쫓고 있는 상황인데, 필리핀은 한국의 FA-50 경전투기를 수입하여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필리핀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국 어선들을 퇴각시키기 위한 작전을 펼치기도 했고, 우리 해군이 수출한 2800톤급 호위함 호세 리자람과 한국에서 퇴역했던 콜라드 약함을 이용해 지난해 필리핀 영해를 불법 침공한 중국 잠수함을 잡아내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현재 필리핀에서는 수출된 한국 무기들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이고, 남중국해 분쟁 지역에서도 필리핀은 한국 무기들을 이용해서 중국의 팽창 정책에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 필리핀 주변의 말레이시아와 태국 등의 동남아 지역에서도 한국산 무기의 도입 사업이 속도를 내며 인기를 끌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편 현재 월스트리트 저널 등을 비롯한 각종 외신들은 한국의 방산 규모가, 그렇다면 현재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의 방위산업과 무기 수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지 관련 기사들과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질문들을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K2 전차는 호랑이와 유사하게 제작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확실히 에이브람스나 레오와 다른 새로운 매력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러시아의 무기 수출이 22% 감소했는데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례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잘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 친구에게 왜 한국은 전쟁 무기에 관심이 많냐고 물었더니 주변에 이상한 국가밖에 없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아시아에서 최고급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유럽과 비교했을 때 가성비가 좋은 무기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내 생각엔 전쟁 무기에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덕분에 한국의 방산 업체들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침략은 동남아 국가들로 하여금 한국의 방산 장비를 구매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무기가 인기 있는 이유는 이미 충분한 검증을 거치면서 성능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검증되지 않은 잠수함과 전투기보다는 한국산이 우선 고려 대상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미사일 위협을 하고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피해가 많은 외국인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인도, 일본, 호주, 한국은 미국과 함께 무기 개발 및 제조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성장이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내가 궁금한 것은 한국이 통일되었을 때 얼마나 강해지는가입니다. 한국이 북한의 핵무기까지 흡수하게 된다면 사실상 중국과 일본은 한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실 국방력과 관련된 데이터는 각 국가에서 축소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의 국방력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강할 것입니다. 나는 밀리터리를 좋아하는 터키인인데 한국인들을 존경합니다. 한국의 지원으로 우리의 알타이 탱크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걱정되는 것은 모든 무기가 갱단들에게 넘어가는 최악의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만 보더라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일본 기술 트리에 한국의 차량을 추가하면 훨씬 더 강력한 전차를 만들 수 있겠지만 둘은 사이가 안 좋아서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한 유럽인들이 세계에 대량살상 무기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젠 한국인들도 그들과 함께하고 있군요. 한국은 북한을 대비해서 국방력을 강화하고 훌륭하게 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방위산업 규모만 보더라도 이제 일본은 한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실상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일본보다 뛰어나고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참전자들이 K9 자주포를 보면 정말 뿌듯하다고 생각하겠네요. 남북한의 경제력이 이렇게 차이나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옛 소련 장비가 유행했지만 2014년 이후로는 한국의 곡사포, 대공 미사일, 장갑차가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차병들은 부사관으로 편제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전차병들의 숙련도는 인도가 세계 최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등의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해외에 수출되고 있는 한국산 무기들이 가격과 성능에 있어서 훌륭하다고 말하기도 했고 한국의 방위산업이 얼마나 더 성장할지 궁금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T-50 훈련기, 로켓탄, 자주포, 총기류와 탄약, 군용 차량과 잠수함 등 자체 기술로 개발한 군용 무기들을 해외에 수출하여 사랑받고 있고 우리 무기체계는 국산화를 넘어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쪼록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이 적극적인 민군협력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방력과 관련된 해외 반응은 추가적인 이슈가 있을 시 구독자 여러분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유튜브에 없는 당신의 궁금증, 오버씨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평생 무료입니다.